광주 유니버시아드가 대회 일정의 절반을 소화한 가운데 한국 선수단의 선전 속에 육상과 골프 종목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리듬 체조의 손현재 선수가 러시아 전지 훈련을 마치고 유대회 출전을 위해 오늘 광주에 입성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운영 조직 규모가 광주 문예회관 수준에 불과해 국책 사업이 많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남선 KTX가 내일로 개통 100일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용객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체류형 관광 창출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대표팀은 양궁에서만 금메달 5개를 수확하며 이번 대회 금메달 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했습니다. 50개의 금메달이 걸린 육상 경기가 시작됐고 손현재 선수는 광주에서 출전 채비를 마쳤습니다. 먼저 조현성 기자입니다. 출발 총성과 함께 쏜살같이 뛰쳐나가는 세계 대학생 건각들. 괴성을 지른 뒤 사력을 다해 창을 내던지고 가까스레 넘은 막대가 끝내 떨어져 내리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50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최다 메달반. 지난 2대회 연속 노메달의 성적을 기록한 한국 육상도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 수목금토일 육상 경기 기간 내에 또 경기가 계속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그거에 걸맞는 성적을 꼭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4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골프도 1라운드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경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남녀 모두 현 국가대표들이 참가하고 있어 골프 종목 첫 유대회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 테니스의 기대주 정현은 무난히 단식 8강에 합류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서브와 강한 스트로크를 앞세운 정현은 참가 선수 가운데 랭킹이 가장 높습니다. 저 국가대표로 시합을 뛴다는 자체가 좀 기쁘고 저 사실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국가대표로 뛰는 건 언제나 좀 이기는 게 목표예요. 남자 양궁 리커브의 이승윤은 개인과 단체전, 혼성전에서 모두 우승해 우리나라 선수단 2번째 3관왕에 올랐고 사격의 한지영은 사격에서 2번째 2관왕이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리듬 체조의 손현재는 해외 훈련을 마치고 귀국해 선수촌에 들어왔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면서 2년 전 카잔 대회에서 은메달에 그쳤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금빛 연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만난 기보배 선수와 최미선 선수의 대결은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광주여대 선후배 사이인 두 선수의 대결은 마지막 한 발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단 한 발로 승부를 가리는 슈도프.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네, 10.1이죠. 네. 선배 기보배의 화살은 10점에, 후배 최미선의 화살은 약간 비껴나가 9점에 꽂혔습니다. 9점을 쐈어요. 초반에 기보배가 앞섰지만 차세대 기대주 최미선이 10.7발을 쏘며 역전했습니다. 막판까지 펼쳐진 선후배의 접전에 같은 학교 학생들도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금메달은 하나인데 이제 저희 졸업생 언니랑 이제 제 후배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뭐 누가 되든 상관없이 좋지만 그러나 승리는 노련미를 과시한 기보배에게 돌아가 기 선수는 혼성 리커브까지 2관왕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가져가냐보다는 그냥 선의의 경쟁이다 보니까 관중들에게 좀 기억될 만한 경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선의의 경쟁을 펼친 광주의 딸들은 승패를 뒤로 하고 내년 리우올림픽에서 또 한 번의 명승부를 기약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자 중에는 입양아 출신의 스웨덴 선수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엄마의 나라에 온 이 청년은 태권도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웨덴 태권도 대표 하네스 닐손 씨가 태극 7장 품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1995년생으로 생후 석 달 만에 스웨덴 가정에 입양된 닐손 씨는 올해 입문 10년 차의 태권도 3단입니다. 어머니의 나라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해 품새 종목에 나섰지만
종주국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göra bra just här i och med att det är en sån stor tävling. Så det kändes, och just av en sån anledning som det var. Så det kändes tufft.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냐는 질문에 만나면 좋겠지만 친부모도 사정이 있어서 입양을 시킨 것 아니겠냐며 일부러 찾을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닐손 씨가 태권도를 선택한 건 10살 때 접한 무술 시범을 통해 태권도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Det är att jag kan arbeta med taekwondo och kunna försörja mig på det. 닐손 씨의 아버지와 17살 여동생도 스웨덴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태권도 가족이기도 합니다. 닐손 씨는 지금 다니고 있는 스웨덴 왕립 공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태권도 선수로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다음은 내일 있을 주요 경기를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소개합니다. 개막 7일째인 내일은 35개의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효자 종목 양궁과 유도가 일정을 모두 마친 가운데 이제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인 겨루기 종목이 시작되는데요. 4개의 체급이 치러지는데 우리 선수단이 금메달을 모두 휩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 육상은 금메달 11개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육상의 꽃 남자 100m 결선에 김구경 선수가 출전해 메달을 노리고 장대 높이뛰기에서는 미녀세 최혜은 선수가 나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펜싱은 마지막 금빛 찌르기에 도전합니다. 남자 플레레 단체전과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각각 금메달이 걸려있고 은메달을 가져오며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김선희 선수가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합니다. 다이빙도 마지막 일정을 치릅니다. 다이빙 강국 중국 선수들 사이에서 선전하며 한국의 첫 메달을 가져온 김남희 선수가 또 한 번 메달 사냥에 나서고 환상적인 연기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건 김영남, 김진용 선수도 금빛 입수에 도전합니다. 남녀 핸드볼팀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두며 메달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 우생순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여자 대표팀은 몬테네그로와 남자 대표팀은 멕시코와 3차전을 치릅니다. 내일의 경기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조직이 너무 작아서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주 문예회관과 비교해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공연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은 광주시 공무원 4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맡을 전담 조직에 공무원 정원은 10명, 광주 문예회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기관의 규모와 기능을 비교해봤습니다. 광주 문예회관의 건물 면적은 4만 7천 제곱미터, 반면 문화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는 아시아문화전당은 건물 면적이 16만 제곱미터로 문예회관보다 3.4배 더 큽니다. 연간 예산은 문예회관이 200억, 문화전당은 800억 원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역할의 차이는 더 큽니다. 광주 문예회관이 공연 지원과 시설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한다면 문화전당은 전시 공연은 물론 컨텐츠 개발과 아시아 문화교류, 인력 양성과 교육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영 인력의 차이는 불과 5명. 문화전당의 위상격하다. 이런 소규모 조직으로 무슨 일을 하겠냐. 정부가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뭐가 다르냐. 이런 불만과 비판이 나오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호남선 KTX가 개통한 지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그동안 이용객이 3배 이상 늘었고 관광객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는 관광객이 머물게 할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개통된 호남선 KTX. 수도권 등 타 지역과 시간적, 지리적 거리는 물론 심리적 거리감을 좁혔다는 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예전엔 힘들었던 지역 축제 현장이나 문화 행사장에 당일치기 관광 등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광주 오는 거 안 같고 근처 그냥 가는 것 같은 느낌. 일주일에 광주가 멀다는 느낌은 안 되죠 이제 예전보다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개통 이후 광주 송정역 이용객은 하루 평균 11,200여 명. 전에 비해 360% 늘었고 관광 인원도 1,2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관광과 문화 특수를 잡기 위해 KTX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승차권만 제시하면 곡성과 순천 등 전남 관광지 7곳은 입장료를 50% 할인해주고 야구 문화와 연계한 상품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염두에 둘 부분이고 단순히 차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닌 머무는 관광으로 이어져서 지역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계교통망 확충을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 코스도 지자체에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고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끔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부족했던 KTX 주중좌석이 6,100석 늘어나고 주말 좌석수도 2,400석 이상 크게 늡니다. 부쩍 가까워진 시간적 심리적 친밀감을 무기로 관광과 문화 등 후방산업과 연계해 한 걸음 더 도약하라고 KTX의 지난 100일은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작은 섬과 육지를 잇는 배가 넉 달여째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반고립 상태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자치단체를 바꾸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군 지산면 가학항입니다. 바다 건너 6km 떨어진 곳에 주민 300명이 사는 가사도가 있습니다. 하루 3차례 2곳으로 가던 선박은 지난 3월 정기검사에 들어간 뒤 인근 양식장 피해 민원 때문에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3월 1일부터 정기검사 들어갔습니다. 또 정기검사 들어갔다가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기항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제 운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가사도에서 육지로 가는 교통편은 목포에서 출항해 잠시 거쳐가는 하루 한 차례 여객선뿐. 30여 분이면 도착했던 육지를 최대 1시간 30분이 걸려서야 닿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진도군은 지난 3월 임시 화물선을 투입했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35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한 해 350톤, 진도군 전체 생산량의 10%에 이르는 톳을 한창 수확할 시기인데 내다 팔 일이 막막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는 것도 생필품이나 선박용 유류를 구입하는 것도 못해서 1박을 해야 해 경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제는 가면은 하룻밤을 자야 되고 이중경비에다가 응급 헬기가 뜨는 게 예전보다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 그 오죽하면은 우리가 신안이나 그쪽으로 가자 하는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다. 진도군은 가사도에 안정적인 교통편을 만들겠다며 팽목항이나 쉬미항 등 다른 항구로 기항지를 바꿀 계획. 아직까지 의견 수렴과 조율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사도의 불편과 서운함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중국에서 연수 중에 버스 사고로 숨진 고 김철균 서기관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청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서 윤장현 시장은 조사를 통해 동고동락한 동료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결식장 곳곳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